26. 새 출발. 붕바 연애 고문 앞팔은 누르나 언제부터 탄 자전거인지 핸들도 잘 꺼놓지 못하고 휘떡거리는 품이 어느 상점 배달부인지 차림차리를 보아서는 몹시 서투르다. 자전거가 천변에서 엉금엉금 기듯이 골목으로 꼽들려니까 휘중 나오던 행랑친구의 외투자락이 앞바퀴에 서치며 정신 차려요. 좁은 골목에 소몰듯이 사람 치겠소? 이런 볼멘 소리가 탄 사람의 멱살을 쥐어박듯이 들린다. 탄 사람은 중심을 잃은 앞바퀴를 혀 빼문 뱀의 대가리처럼 내두르다가 떨어지듯이 간신히 덜컥 내려서 푹 눌러선 방한모에다 손을 대며 치인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다가 원삼씨 아니슈? 하고 놀란다. 원삼이는 그 사람보다도 한층 더 놀라면서 이거 누구시라고? 이거 웬일이세요? 하고 입을 딱 벌리며 웃는다. 왜 서툴러 배워? 허허 하며 일본 상점의 배달원도 자기 옷을 내려다보고 웃는다. 일본 반찬장수나 생선장수같이 천으로 만든 정강 위에 올라오는 뜰옷 위에 혁대를 띄고 진흙투성이에 고무장화를 치는 것이라든지 방한문을 눌러쓰고 까맣게 더러운 병정장갑을 낀 양이 설렁탕 배달부는 물론 아니나 점원으로는 서투르다. 그래 지금 뭘 하세요? 뭐 하다니 별수 있어 벗어붙이고 고용살이라도 해야 살지 않소. 병화는 태평세상으로 또 끌끌 웃는다. 괜한 말씀 마십시오. 아무려면이라니. 근육노동하는 놈은 별사람이랍디까? 먹을 건 없고 사지는 튼튼하면 두루마기 벗어젖히고 덤비는 거지. 내 남직 할 것 없이 무슨 알뜰한 행세를 해보겠다고 요모조모 보고 있겠소? 그야 그렇지요만 안 해보시던 노릇을 쫄지에 됩니까? 허허. 원삼이는 못 믿겠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다는 듯이 자꾸 아래 위를 훑어본다. 무어나 제 고비에 닥치면 하는 것이지 원삼치는 처음에 행랑살이를 할 제 어떻디까? 매한가지 아니오. 하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이 없는 것만은 그래도 내가 한층 낫지. 그래 지금 우리 댁 서방님 만나뵈러 가십니까? 서방님인지 남방님인지 인제 나 같은 하천배하고는 놀려고나 하겠소만은 그 대신에 물건이나 많이 팔아달라려고 인사를 여쭈러 가는 판이요. 하하하. 어쨌든 내게 한번 놀러오. 여기서는 좀 멀지만 화계동 댁에서는 삼청동으로 해서 추성문으로 빠지면 효자동 종점이 아니래요. 바로 그 종점에서 조금 내려오느라면 산해진이란 간판 붙은 일본 식료품 상점, 말하자면 일본 반찬 가게가 오른편 새로 지은 일본 집 틈에 있는데 거리만 와서 나를 찾아오. 주인은 일본 사람이고요.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 사람이요. 그야 우리는 일본 사람 아니요. 병화는 이런 소리를 하고 웃어버린다. 언제부터 거기 가기로 했어요? 며칠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댁에서도 대놓고 잡숫게 할 테니 이따라도 놀 겸 오구려. 한턱 내리다. 병화는 총총한 듯이 어서 헤어지려다가 그 외투에 흙이나 떠루 미안하게 되었어 하고 인사를 한다. 괜찮습니다. 원삼이는 외투에 묻은 자전거 밖에 흙을 떨면서 참 이 외투를 주셔서 그동안 어찌나 생광스럽게 입었는지요? 요전 초상 때 날마다 밤을 샐 때 이게 없었더라면 하고 인사를 한다. 이 외투는 바크스에 맡겨두었던 피업군의 외투다. 병화의 헌 외투를 바크스의 하인에게 경혜가 선뜻 주어버린 뒤로 병화는 원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 못하다가 마침 이 외투가 나니까 그날 갖다 준 것이었다. 별소리를. 자, 그럼 이따 만납시다. 병화는 인사를 하고 덕기의 집으로 자전거를 끌고 들어갔다. 원삼이는 병화와 헤어져서 화계동으로 가면서 혼자 빙긋빙긋 웃었다. 병화가 그렇게 똑 떨어져 버렸다 하기로 하필 일본 사람에게 가서 고용살이를 할고 그건 고사하고 우리는 일본 사람 아니요 하는 말을 생각하면 병화가 그동안에 그렇게도 변했단 말인가 하며 섭섭한 생각도 들었다. 서방님 계신가요? 병화는 사랑마루 끝에 와서 소리를 치다가 큰 사랑 아랫모르게 앉은 서방님이 유리로 내다보니까 허리를 굽실한다. 그래도 듣기는 미처 못 알아보았는지 유리 안의 고개가 없어지고는 대릉대릉 자기네들 이야기 소리만 난다. 식료품상이 올시다. 댁에 용달을 터주셨으면 하는데쇼? 그만두. 방 안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난다.
적거나 많으나 전화만 하면 금시로 배달해드리고 적전이나 다름없이 뽕값 해드립니다. 듣기는 목소리가 귀에 익어서 어느 집이요? 하고 다시 한번 내다보다가 문을 활짝 열며 사람은 이게 무슨 장난인가 연극하나? 듣기는 일변 놀라며 웃으며 뛰어나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계시인데 한 자국 떼주십시오 그려? 병화는 싱글거리며 연애 허리를 굽실거린다. 정말인가? 허허 사람도. 듣기뿐 아니라 방 한 사람이 번갈아가며 내다보고는 빙긋빙긋 웃으나 병화는 반죽 좋게 버티고 서서 조른다. 그런데 이건 벼랑간 어디서 얻어 입었나? 지금 무슨 연습을 하는 건가? 이러고 어디를 갈 모양인가? 듣기는 여러 가지 의혹이 창졸간에 들었다. 닷새 전에 장산날 방우트에서 잠깐 만나본 후로는 못 봤지만은 그때도 멀쩡히 양복을 입고 왔는데 그동안에 또 무슨 객기를 부리고 이 꼴로 돌아다니는지 우스운 것보다도 궁금하다. 어서 올라오게. 도무지 왜 그리 볼 수가 없나? 가만히 계십시오. 내 일부터 하고요. 하고 병화는 가슴에 찔렀던 광고를 쑥 꺼내어 한 장 준다. 정말인가? 자네가 하나? 서방님 같은 분이 한 미천 떼어 주신다면야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불알만 가진 놈이 뭘 하겠습니까? 말씀 좀 낮춰 하시지요. 황송한 처분입니다. 허허, 그만하면 주문 도리로는 급절세. 자, 그만하고 이제 좀 올라오게. 바빠서 올라갈 새는 없어요. 그럼 통장 하나 두고 갑니다. 하고 가슴페기에서 이번에는 통장을 꺼낸다. 조자까지 미리 쓰고 한 장 넘겨서는 3천 수입인지까지 붙여서 도장을 딱딱 찍어 놓은 것이다. 이력차의 거려. 이력차다는 경험을 많이 쌓아 어떤 일에 아주 익은 것을 말합니다. 이력차의 거려. 언제 다 이렇게 배워두었던가? 듣기는 친구의 얼굴을 신기하다는 듯이 멀끔히 쳐다보며 웃는다. 바크스에서 잠깐 만난 뒤로는 조상 중에 조상 왔을 때 보았고 바누트에서는 고개만 끄덕하고 헤어졌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새도 없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를 알 수가 없다. 경애와 버렸나? 바크스의 한 끄트머리인가? 자네 같은 위험인물을 가외 일본 사람이 쓸 리도 없고 누구하고 시작을 했나? 누구하고라니 혼자는 왜 못하나요? 이제 너른께 말공대할 줄도 알고 제법 됐네. 듣기는 아까부터 병화의 깍듯한 존대가 듣기 싫었다. 백만장자와 반찬장수와 너무 왕청 떨어지기도 하지만 장사꾼의 분수를 지켜야죠. 서방님, 김병화는 어제까지 빈 김병화가 아니라 산해진 식료품상 전문인 김병화입니다. 그점만 알아주시고 소인은 물러갑니다. 물건이나 많이 팔아주십시오. 병화는 빙글빙글하며 꾸벅 인사를 한다. 잘들 논다. 옛날 임성구가 살아왔구나. 임성구는 신극 초창기의 연극인입니다. 옛날 임성구가 살아왔구나. 듣기는 어처구니가 없어 묻기만 하다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좀 자세한 이야기나 듣세그려. 대관절 조선 사람에게 팔아먹자면야 일본 반찬 가게를 할 필요가 없고 일본 사람에게 팔자면 자네 같은 불경인은 문전에도 얼씬을 못하게 할 거니 장사가 될 리가 있나? 하고 듣기는 우선 그 점을 염려하는 것이다. 불경이라니요? 저희 상점에는 막불경이는 아직 안 갖다 놓았습니다마는 마른 고추, 실고추는 다 있습니다. 그 외에 붉은 것을 찾자면 홍당무가 있었고 일령감도 있었고 연시도 좋은 놈이 있습니다만 일본 집에는 형사 데리고 다니며 보증을 하고 팔면 될 게 아닙니까? 병화는 웃지 않고 주워 섬긴다. 팔자는 좋으이. 보호 순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팔면 떼일 리도 없고 좋기는 좋을 거야. 하하. 병화가 산해진에 돌아와 보니 경애가 와서 앉았다. 그럴듯하구려. 우리 집에도 콩나물 1전어치 하고 두부 한 채만 배달해 주구려. 예, 그렇죠. 댁이 어딥니까? 남산골 솔방을 구르는 집이요. 고명파도 잊어버리지 마오. 경애는 깔깔 웃고 말았다. 필순이도 옆에 섰다가 따라 웃으며 선생님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시면야 배달은 다 하셨지. 하고 필순이는 두 팔을 내저으며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낸다. 그래도 책상 물림의 서방님으로서는 제법이지 대관절 주판질이나 할 줄 아오? 경애는 또 옆에서 또 까짜를 올린다. 주판은 여기 졸업생이 계신데 하고 병화가 필순이를 가리키니까
필순이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꼬고 웃는다. 필순이는 사실 일주일이나 주판 놓는 것을 배워가지고 왔다. 그런데 벗고 나와서 일을 좀 하든지 이제 가든지 하오. 영장 미인이 떡 버티고 앉았으면 영업 방해요. 나 같은 사람이 앉았어야 영업이 잘 되어요. 일본 사람은 담배 가게와 목욕탕에는 간판 무스메, 간판으로 계집애를 두는 것입니다. 간판 무스메를 내 앉히고 앉습니까? 그러면 아주 지붕 위에 올라가 앉았지 그러시오. 마네킹 걸처럼. 이런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려니까 일본 하녀가 통장을 들고 와서 파 한 단과 치리멘자코, 멸치입니다. 치리멘자코 한 근을 가지고 간다. 몇 집 걸러 일본 하숙에서 온 것이라 한다. 뒤미쳐 일본 노파가 달걀 3개에 팥 닷곱을 사러 왔다. 싸제는 아니지만은 일본식으로 작곡을 놓아둔 것이다. 팥은 병화가 되어주고 달걀은 필순이가 집어주었다. 이것은 맞돈이라 노파가 1원짜리를 내주니까 필순이가 주판을 제걱제걱 하더니 조그만 철개를 ጭ렁그렁 열고 79전을 거슬러준다. 얼마를 거슬러 주었어? 79전이요. 팥이 9전, 달걀이 4전 12전이요. 4전씩 12전이죠. 하고 병화는 웃었다. 병에는 두 사람의 일거일동을 빤히 노려보고 있다가 깔깔깔 웃는다. 또 걸맞는 양주 같구려? 아주 익숙한 품이 몇 해 해본 사람 같은데. 경에는 둘이 젊은 내외처럼 은근하게 의논을 해가며 물건을 파는 양을 보고 저러다가 아주 떨어지지 않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투기가 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서투른 솜씨에 잘못 팔까 보아 바르르 떨면서 애들을 쓰는 것이 불쌍히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술이나 먹고 개걸 그리고 다니던 병화가 이렇게 벗어붙이고 나서서 서둘러 대는 것을 보니 이번 일이야 영리사업이라는 이보다도 까닭이 있어서 하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무얼 시키나 쓸모가 있고 평생에 굶어 죽을 사람 같지 않다고 속으로 기뻐했다. 지금 세상에 이만한 활동력이 있고 게다가 돈이나 살림에만 졸아붙을 위인이 아니오. 무엇나 큰일을 해버리고 뜻을 가진 청년도 드물겠다고 생각하면 한층 더 믿음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솟는 것이다. 뜻맞는 손아래 오라비 같은 귀여운 생각도 든다. 그럴수록에 필순이에게 대한 막연한 질투심이 머리를 드는 것 같아서 거죽으로는 웃음으로 그런 잡념을 썩썩 지워버리나 속으로는 애가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혜 자신이 이 상점을 집어차고 들어앉고 싶은 생각은 아무래도 안 났다. 실상은 경혜가 먼저 앞장을 서서 찬성하고 서둔 일이나 벗고 나설 용기가 나지는 않는다. 반론의 시초는 조그만 화장품상이나 자파상, 그렇지 않으면 털시드니 레이슨이 하는 것을 주장을 삼고 어떤 여학교 하나를 끼고서 학용품상을 벌여볼까 한 것이었다. 물론 자본은 상훈에게 기댈 작정이었다. 상훈이도 거기에는 찬성이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면 급히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헛사이지만 돌아가만 놓으면 돈 몇천 원이고 못 돌리랴 싶어서 아무리나 해보라고 반성낙은 한 것이었다. 그러자 마침 지금 이 상점 자리가 난 것이다. 이 상점은 400원에 샀다. 바크스 주부가 세해든 것이다. 박물장사니 자파상이니 하고 의논이 분분한 판에 주부가 하는 일본 사람으로 얌전하게 반찬 가게를 하다가 남편이 노름에 몸이 달아서 거들이 나니까 홧김에 넘기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사서 해보겠느냐고 지나는 말로 한 것이 의외로 얼른 낙착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집값이 2,000원, 전화 300원, 현물 500원이란 금이었으나 집은 사글세 30원, 전화로 새로 정하고 남은 물건만 400원에 넘겨온 것이다. 둥이 달아서 넘기는 것이니 사는 사람으로는 손이 안 되었다. 그러나 집은 다른 작자라도 나면 팔 작정이라는데 일본 사람 촌이 되어가는 이 좌철을 빼앗기면 안 될 터이니 어차피 곧 사야 할 형편이다. 400원은 병화가 덜컥 치렀으나 집을 사자면 상훈이가 샘을 피워야 할 것이니 결국에 조의관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기 또 하나 있는 셈이었다. 이제는 돌아갔으니 집을 사게 될 듯도 하다. 병화의 400원은 물론 피어기가 죽어간 속에서 나온 것이나 경혜의 명의로 치렀고 이 상점의 명의도 경혜로 되어 있다. 피어기가 그 돈을 줄 때 반찬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면야 병화도 그 돈을 흘어서 첫 대박에 쓴다는 게 하고 많은 장사 중에 외반찬 가게를 벌였으니
양심이 있는 놈 같으면 낯이 떳떳하였을 것이다. 피하기도 보도 듣도 못하던 긴 병화들을 애인과 같이 반찬 가게나 버리고 생활 안정이나 하여서 살이나 피둥피둥 찌라고 수륙만리의 머나먼 길을 가정 고초를 다 겪고 다녀간 것인가? 피하기가 그 돈을 줄 때 다만 홍경의 손만을 거쳐 넘어가게 한 것이 실수라고도 할 것이다. 병화와 서로 제주할 만한 또 한 사람을 맞붙여 놓고 부탁을 하였다면 저희끼리 흘고 뜯고 하여 지금쯤 병화는 어제마다도 상당히 얻어맞았을 것이요. 경향간 소문도 받아갈 것이니 병원 아니면 경찰서에 들어가 앉았을 것이요. 산해진의 간판도 비거서양풍 하였을 것이다. 사실인즉 산해진의 간판도 아직 안 붙였으니 동지간의 내용은 고사하고 병화가 일본 반찬 가게를 냈다는 소문도 아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 이후 전일의 동지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었더라도 두 번부터는 절대로 발그림자도 못하게 단연 거절할 작정을 병화는 단단히 하고 있는 판이다. 필순이는 그게 걱정이었다. 어제까지 놀던 사람을 어떻게 야멸차게 못 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심사가 나서라도 짓궂이 더 와서 성의 가시게 할 것이요. 입을 모으고 무슨 회방이든지 놓을걸요. 필순이는 교제도 다 끊는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오는 사람을 냉랭히 대접을 해서 보낼까가 적잖은 걱정이었다. 아무리면 어떠리 쟤까진 놈들 유괴 와서 흑책질을 하려고. 병화의 팔심은 믿음직하기도 하지만 필순이들은 모스코바로 달아나자고 한 지가 한 달도 채 못 되는 사람의 말이 이러하다. 필순이는 안심이 지나쳐서 겁이 도리어 났다. 병화를 경멸하는 마음도 조금은 없지 않다. 어쨌든 필순이 집은 이리 옮겨왔다. 필순이를 공장에서 들여앉히기 위하여 이 장사만을 하는 것도 아니요. 필순이 집에서 없는 살림에 공밥을 2, 3년 먹고 살 도리를 차려주느라고 급히 버린 것도 아니나 하여간 필순이 집 세 식구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또 필순이는 가게를 보게 하고 부모는 안에서 살림을 맡아주게 하는 것이 십상 알맞았다. 경에는 처음에는 식구가 많다고 반대하였으나 남의 사람보다는 나은 점이 썰모라고 찬성하고 말았다. 필순이는 요새 같은 깊은 겨울에도 첫 차가 나오는 소리가 뚜루루 나면 일어나서 가게방에서 자는 병화가 깰까 봐 조심조심 빈지를 열고 가게를 내놓으라면 병화도 지지 않고 같이 일어나서 남대문 장으로 스투른 자전거를 빙판 위에 달리는 것이다. 그러노라면 필순이 부친도 조선 옷은 안 어울린다 하여 고물상에서 주워온 헌 양복바지에 재킷을 푸근히 입고 가게 속에 놓인 화로 앞에 나와 앉는다. 모든 것이 아직 연습이요 시험이었으나 평화롭고 전도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흥이 났다. 필순이는 첫차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막차가 들어간 뒤에야 자리에 눕지만 고단은 하면서도 자리 속에서까지 물건값을 외우고 파는 솜씨를 연구하기에 어느 때까지 잠이 안 왔다. 요새는 공부하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가다가다는 듣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상점 구경을 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볼꾸 하는 생각을 하고는 혼자 얼굴이 붉어지다가도 파르스름한 전문복을 입고 익숙한 솜씨로 물건을 파는 양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도 일어난다. 그러나 벌겋게 얼어서 터진 팔뚝을 걷어 올린 것도 보일 것이 더 걱정이다. 27. 진창. 듣기는 오늘 병화의 상점 구경을 나섰다. 초상 이후로 처음 출입이다. 복제기이지만 이 복제기는 1년 이하의 상복을 입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제기이지만 상제 대신 노릇도 하여야 하고 집안 처리도 할 일이 많아서 바빴기도 하였지만 정초에 나다닐 필요가 없어서 오래간만에 길 구경을 하는 것이다. 전차가 효재동 종점 가까워졌을 때 듣기는 차 속에 일어서서 박람회 통에 일자로 부쩍 넣은 일본 집들을 유심히 보았으나 산해진이란 간판은 눈에 안 띄었다. 차에서 내려서 뒤집어 내려오며 차츰차츰 뒤지다가 좌등 상점이란 간판이 붙은 가게의 유리문 안을 기우대 보니 과실이 놓이고 운판이 미나리니 하는 것이 눈에 띈다. 담배도 있다. 담배나 한 갑 사며 물어보리라 하고 다갔으니 여저문이 해중 나온다. 필순이다. 듣기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설 뻔하였다. 필순이도 가슴에서 두방망이질을 치며 얼굴이 확 취해 올라와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여기 계신 줄은 몰랐군. 김군은 있나요? 덕기는 하여간 들어선다. 이리 올라앉으세요. 이제 곧 오시겠죠? 조그만 다다미 방에는 이전 병화 방에서 보던 일걱거리는 밥상만한 책상이 놓이고 화로 앞에는 방석 서너 개 깔렸다. 덕기는 신기한 듯이 상점안을 이구석 저구석 둘러보다가 어디 배달 나갔나요? 하고 방문턱에 걸터 앉았다. 아니에요. 서대문 감옥에 나가셨어요. 이제 곧 오시겠지요? 필순이는 뿌리 나게 방안을 치우고 방석을 내놓으며 권하였다. 감옥에는 왜? 저번에 들어간 이들을 면회도 하고 식사 차입도 하려고요. 벌써 가셨으니까 좀 있으면 오십니다. 필순이는 덕기가 곧 간다고 할까 보아 애를 쓰면서 복제당한 인사를 하고 싶으나 뭐라고 할지 몰라 얼굴이 또 발개졌다. 감옥 친구에게 차입을 할 만큼 샘평이 펴인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샘이 좀 돌렸다고 감옥 친구들을 잊지 않고 귀한 돈에 차입이라도 하는 것은 무던하다고 덕기는 생각하였다. 그런데 좌등이란 간판이니 일본 사람 것을 샀나요? 덕기의 이 말에 필순이는 좀 의아하였다. 병화는 돈이 덕기에게서 나온 듯이 말을 하던데 덕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수작이다. 필순이도 피어기가 돈 뭉치를 주고 간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점도 그것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병화는 절대로 그 돈이 아니라고 부인하여 왔다. 그전 사람 이름인데 아직은 그대로 둔다나 봐요? 이 동리 단골이 떨어질까 보아서. 그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관절 돈은 누가 되는 것일꼬? 덕기는 역시 궁금하였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구지레한 양복쟁이 둘이 길거리에서 원광으로 기웃거리는 것이 내다 보이다가 없어지더니 또 조금 있다가 한 청년이 성큼 들어서며 좌등이 있어? 하고 우락부락이 묻는다. 옥골이라든지 길게 자란 물이라든지 사쿠라 몽둥이는 아니지만은 이 겨울에 우악스런 단장을 짚은 것이라든지 흠상스런 눈을 잠시 한때 가만두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것이라든지 형사도 아닐 것 같고 전일의 병화가 다시 온 것 같으나 필순이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좌등이는 떠났습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요? 홍경애 씨예요. 홍경애? 남자요? 여자요? 여자예요. 그의 남편은 누구요? 바깥 주인은 없어? 일본어는 있어요. 누구요? 김청 씨예요. 그 김청이는 어디에 갔어? 어디 나갔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나도 일본어 사람이에요. 당신이 김청이 부인이시오? 아니요. 하고 필순이는 얼굴이 밝아지며 눈을 찌푸린다. 그럼 김청이는 언제 들어오? 모르겠어요. 청년은 첫마디부터 끝마디까지 홀닦아 세우는 소리를 하다가 휙 나가버린다.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필순이는 쫓아나가며 물었으나 그 괴상한 청년은 대답도 없이 뺑소니를 친다. 일본 사람을 찾아온 것 같지도 않고 김군을 아는 모양도 아니요. 얼른 보기에는 싸움하러 다니는 장사패나 주의자 같지 않소? 글쎄 말입니다. 필순이는 눈을 깜빡거리며 얼굴이 해쓱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섰다. 친구들은 여전히 쫓아다니겠죠? 별로 오는 일은 없어요. 얼마 동안은 관계를 끊겠다고 하세요. 그래, 김청이라고 행세를 하나요? 형사들은 안 오겠군요. 예, 형사들은 이렇게 마음을 잡고 실속을 차리게 되어서 마치 환자가 병이 나면 의사가 파리채를 날리듯이 저희 벌이가 안 되겠다고 놀리면서도 어쨌든 고마운 일이라고 저희들 집에서 통장을 터자하고 친구들도 몇 군데 소개까지 해주다시피 좋아들 하지요. 그러나 의뢰 형사들의 버릇으로 다른 데 가서는 기마무개는 이젠 아주 마지매해져서 착실해졌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매해져서 돈뿌리에 맛을 들이고 어쩌고 한다고 봉인 첩수를 할 것이니까 친구들이야 변절한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덕기는 지금 왔던 청년이 병화를 문책하러 온 동지일 것이라는 말 눈치를 보인다. 선생님도 그런 것도 벌써 짐작하고 계셔요. 덕기는 친구가 무슨 봉변이나 안 당할까 염려가 되었다. 그러나 병화가 정말 그렇게까지 변절을 하였을까? 경에게 홀깍 반해서 경애가 시키는 대로 반찬 가게에 배달부 노릇도 못할 것은 아니요. 또 먹고 살자면 사내답게 벗고 나서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동지를 배반하고 형사들의 도움까지를 받는다는 것은 좀 생각할 일이다. 그것도 처음부터 형사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 아니요. 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한데도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은 반감을 가진 사람으로는 문제를 삼자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홍경애가 돈을 내놨나요? 덕기가 주인이 경애라고 하던 말을 생각하고 물었다. 그렇다나 봐요.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애에게 이만큼 버릴 돈이 있을까? 결국에 부친에게서 나온 것이나 아닐까? 그렇다면 병화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는 척하기에도 싫은 일이나 역시 궁금하다. 하여간 어떠시오? 고되시지요? 덕기는 한참 제 생각에 팔렸다가 은근히 물었다. 고될 거야 무엇 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 서투르고 애가 타서요. 서로 이런 통사정을 할 만큼 어느 틈에 친해졌는가 하면 필순이는 신기한 것 같다. 실상은 좀 더 공부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아무거나 경험 삼아 해볼 때까지 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덕기는 또 한참 만에 말을 꺼내면서 병화의 편지에 필순이 이런 너 알아 하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모처럼 재미를 붙여서 하던 것을 또다시 마음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끊어버렸다. 필순이는 덕기의 뒷말을 기다리고 한참 섰다가 공부를 할 처지도 못 되지만요. 제 따위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남자의 말을 다시 끌어내려 하였다. 어쨌든 필요한 때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대로 의논이라도 해드리죠. 덕기는 퍽 대담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마음먹은 대로 한마디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이런 호의를 필순이가 혹시 의심하거나 오해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되었다. 필순이는 확실히 반기는 낯빛이다. 얼굴이 발개지며 입속으로 무엇라고 대답을 하는 모양이나 덕기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다. 아마 고맙다는 말일 것이다. 야, 어려운 출입했네 그려? 병화는 문전에 자전거를 세우고 소리를 치며 들어온다. 오늘은 양복 외투에 의관이 분명하다. 오늘은 신사가 되어서 말공대가 변하였나? 물건을 사러 와보게 그려. 그럼 마마콩 1전어치 사볼까? 하고 덕기는 지갑을 꺼내는 찬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그런 구멍가게 물건은 없습니다. 필순이는 생글생글 웃다가 그런데 조금 아까 수상한 사람이 왔어요. 형사 모양으로 어르딱딱거리고 갔는데 또 올 눈치인가 봐요?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려니까 병화는 다 듣지도 않고 알았어. 염려 없어. 하고 말을 막는다. 오시다가 만나셨어요? 아니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별일 없는 거야. 병화는 태연히 웃어 보이나 별일 없는 것이라는 그 말이 별일 있다는 반으로 들렸다. 몽둥이 찜을 하러 온다네. 누구라든가 하는 일본 형사하고 동사를 한다든가 형사가 돈을 대어서 산다는 소문이 났대 그려? 덕기가 실없이 넘겨 짚는 소리를 하니까 병화는 잘 들어맞췄네 하고 웃다가 덕기를 끌고 안으로 들어간다. 상전방에 연달린 방은 다다미 방이요. 다시 곱들어서면 거기는 온돌방이다. 덕기는 거기서 필순이의 모친을 만났다. 바느질을 하고 앉았다가 반색을 하며 일어나서 복제 인사를 하고 피해 나간다. 필순이 집이 이리로 떠나온 것을 보고 덕기는 또 의아했다. 얼른 보기에 병화는 이 집 사위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나? 필순이 모친을 내쫓고 둘이만 마주 앉자 병화가 말을 꺼냈다. 왜? 사실은 사실이지. 덕기는 자기의 실없는 소리가 들어맞았는가 싶어서 도리어 속으로 놀랐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마는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보이. 지금 감옥에를 갔더니 그 속에 들어앉은 사람까지 벌써 내가 이 일을 벌인 것을 알지 않겠나. 누가 면회를 가서 내 말을 했던가 보대마는 아까 왔다는 게 물론 그 축일 듯 하기에 말일세. 애초에 그자들과 발을 뚝 끊어버린 것이 잘못 아닌가. 양해를 얻어둘 일이지. 그까지 자식들과 양해는 무슨 양해인가. 공연히 흘고 다니는 축은 우리 편과는 또 다른 모모파니까 말하자면 기분적 테러, 폭력감들이거든. 그럼 자네 패에서는 어떤 모양인가? 우리 패야 얼마 남았나?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 와서는 나를 옹호한다는 보다는 방관하는 모양이지. 어쩌면 내게 직접 맞닥뜨릴 수가 없으니까 저자들이 떠들고 다니는 것을 속으로는 도리어 좋아라 하고 구경이나 하거나 부채질을 하는 모양일 터이지. 그러니 말일세. 왜 편안한 고립을 해버리나? 게다가 형사들이 주선을 하고 하니까 더 의심을 받게만 되지 않았나? 그야 상관없어. 의심을 받거나 말거나 그놈들이 와서 두들겨 패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자네에게 하나 부탁할 게 있네. 무엇? 내가 이걸 시작할 때 벌써 1,000원 가까이나 쓰고 앉았네. 이 전방을 넘겨오는 데는 400원밖에 안 들었지만 무슨 물건이 변변히 있던가? 그래서 5, 600원 어치나 우선 들여놓았는데 듣기는 돈말이 나오는구나 하고 들을까 말까 하는 것부터 속으로 생각하며 그래 그 돈은 불시에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하고 말허리를 자른다.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말일세. 어쨌든 그 돈이 자네에게서 나왔다고 누구에게든지 해왔으니 무슨 일이 있어서 조사를 당하든지 또는 물음 맞춤을 할 경우에는 자네가 1,000원을 무조건으로 나를 주었다고만 대답해 주게. 그리고 1,000원의 수수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수수는 자네 조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셨던 현금을 꺼내다가 병원에서 주었다고만 해주게. 듣기는 혼자 깔깔 웃었다. 그거 어렵지 않은 일일세. 그런 헛생색이면야 얼마든지 내 줌셈하는 그래 그 1,000원이란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기에 그렇게 쉬쉬하는 건가? 그걸 말할 지경이면야 자네에게 이런 얼떤 부탁을 하겠나? 형사, 저쪽에서 돌아 나왔다는 게 사실인가? 자네도 미쳤나? 설마 나를 그렇게 사귀었단 말인가? 하며 병화는 분연해 보인다. 그럼 자네는 어서 가게? 하고 장황이 일어선다. 왜 이리 축객인가? 좀 더 이야기하세. 그 자들이 또 들를 거니까 자네가 있으면 재미없네. 그러면야 더구나 갈 수 없지 않은가? 자네 따위 새님이 한몫 거들어 주려나? 자네 같은 부르주아는 어설피 걸리기만 하면 뼈도 추리기 어려울 걸세. 허허. 하며 병화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양복을 벗고 저문 옷으로 부덩부덩 갈아입는다. 두부살에 바늘 빼던가? 하하. 그런데 자네 지금 편삼판에 나가나? 듣기는 구두를 신고 내렸으며 웃는다. 편삼도 하고 일도 보고 병화는 유산 태평으로 껄껄 웃는다. 듣기는 그래도 그대로 갈 수가 없어서 잠깐 서성거리려니까 문이 드르륵 열리며 아까 왔던 청년이 문 밖에 우뚝 서서 병화를 건너다보고 고갯짓으로 부른다. 병화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뜻 나서서 듣기 들어 그럼 자네는 어서 가게 내일 모레새 만나세? 하고 나가다가 문 안에 진흙 발자국이 드문드문한 것을 보자 필순이를 돌아다보며 이거 웬 흙이 넉절했나? 좀 썰어버려요? 하고 소리를 친다. 필순이는 대답을 하며 쫓아나왔으나 이런 것 저런 것 경황이 없었다. 밖은 한낮을 녹인 땅이 벌써 끄덕끄덕 얼어간다. 두 청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눈치도 없이 햇발을 비껴받으며 종점으로 걸어간다. 필순이와 듣기는 쓸쓸한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전차 종점을 지나쳐서 더 올라가는 것을 보자 듣기가 잠깐 다녀오마하고 따라선다. 필순이는 듣기마저 걸려들까 보아 애가 타기는 하나 말릴 수도 없었다. 그들이 추성문으로 돌쳐서려야 할 때 병화가 휙 돌아보더니 듣기가 뒤를 밟는 줄 알자 손짓으로 가라고 한다. 듣기가 줄다람질을 하여 가는 것이 멀리 보인다. 기다리고 있었던 병화가 잠깐 무엇라고 하더니 듣기는 돌쳐서 다시 온다. 무엇라고 해요? 모녀가 나란히 섰다가 소리를 친다. 추성문 안으로 해서 삼청동 친구의 집으로 간다는군요. 삼청동 110번지로 가는데 1시간 안으로 올 것이니 아무 염려 말라기나 하나 내가 쫓아간데도 들어갈 수는 없고 집에 좀 가봐야 하겠고 듣기는 집에서 저녁 상식을 안 지내고 자기를 기다릴 것을 생각하면 어서 가보아야는 하겠다. 한 번쯤 상식 참여를 안 하기로 상관없을 듯 하나 첫 상망도 안 지낸 터에 아직은 옆에 애들만 맡겨서 지내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무슨 핑계같이 알 것이 안 되기도 하였다. 그러시죠.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필순이 모친은 이렇게 대꾸를 해주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애가 타서 너 아버지는 어디를 가서 이때껏 안 오시니? 하며 걱정을 한다. 하여간 오시거든 곧 좀 가보시라 하시죠. 나도 집에 가서 상식만 지내고 또 오지요. 듣기는 자기 집에 전화를 걸어놓고 갔다. 필순이가 한석구 모여드는 손님을 혼자 치르고 나니까 벌써 전등불이 들어왔으나 간 사람은 강감하고 부친도 돌아오지를 않는다. 모친은 저녁밥을 지어놓고 나와서 마주 붙들고 걱정을 할 따름이나 어떻게 하는 수도 없다. 무슨 일을 꼭 당하는 것만 같아서 입의 침이 바짝바짝 마를 뿐이다. 필순이는 시시각각으로 문 밖에 나가서 병화가 가던 추성문 쪽을 부연 10살 달빛에 비춰보고 서서
검은 그림자만 가까이 와도 가슴이 덜렁하고 올라오는 전차 속에 비슷한 사람만 띄어도 반색을 하였으나 모두 눈속임이었다. 6시가 되어 덕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식을 지내고서 그는 모양이다. 그저 강간무소식이란 말을 듣고 누구나 사람을 얻어서라도 보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밥을 먹고 오마 한다. 여기에서도 사람을 구해보낼 생각은 있으나 아주 낯선 사람을 보낼 수 없어 부친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판이었다. 어머니, 암만 해도 제가 갔다 와야 하겠어요? 필순이는 또 모친을 졸랐다. 벌써부터 필순이가 나서겠다는 것을 모친은 날이 저물었는데 딸은 있다 해도 어린 딸을 내놓아서 삼청동을 헤매게 할 수가 없어서 조촘조촘하고 붙들어 둔 것이다. 필순이 역시 가게를 모친만 맡겨두어서는 손님이 와도 담배 한갑 변변히 팔 수도 없을 것도 걱정이 되어 멈칫거렸으나 부친도 이렇게 넣는 것을 보니 어디 함께 붙들려서 공경을 치르지는 않은가 싶은 겁이 펄쩍 들게 되자 이제는 모친도 잡지를 않았다. 이럴 때 경에나 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나 오늘 온종일 경에는 얼씬도 안 하고 하루에가 졌던 것이다. 필순이를 내보내놓고 모친은 안절부절을 못하며 문을 열고 내다보고 서서르니 전화가 또 때리러 온다. 이번에도 덕기에게서 온 것이다. 덕기는 필순이가 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삼청동으로 다녀서 오마고 한다. 그만만 해도 저기 마음이 놓였다. 그런 후에도 얼마 만에 우비 쉬운 인력 간처가 쭈르러 오더니 상점 앞에 뚝 선다. 쓰러질 듯이 내리는 사람은 홍경애다. 이 여자가 언젠가처럼 또 취했나 보다 하는 얄미운 생각이 나면서도 반가웠다. 어디로 오시오? 병화씨 없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마주쳤다. 병화씨는 벌써 아까 해 있어서 하고 필순이 모치는 대답을 하다가 깜짝 놀라며 이거 웬일이요? 하고 경애의 왼편 뺨을 가까이 들여다본다. 한쪽 볼이 부풀어 오른 데다 퍼렇게 멍이 들었다. 불빛에 자세히 보니 그 편 눈도 충혈이 되고 작아졌다. 필순이 모치는 가슴이 서늘해지며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자기 딸의 얼굴이었다. 그럼 그때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누구하고? 경애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인 것처럼 콧소리로 약간 떨었으나 주기도 없지는 않았다. 글쎄, 그래서 지금 필순이를 쫓아보내고 기다리는 중인데 대관절 어디서 저렇게 되었어요? 경애는 입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다가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고 인력군부터 보내주세요 하고 방문턱에 주저앉아 버린다. 인력군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화계동 청요리집에서 왔다고 한다. 저 부르는 대로 80전을 한 푼 깎지 않고 주고 급히 들어와서 그 청요리집에 누구누구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경애는 아실 것 없어요. 나 혼자 있었어요. 할 뿐이다. 경애까지 이렇게 된 것을 보니 자기 남편도 무사하지는 않으리라는 또 한 가지 애가 늘었다. 아무리 물으나 경애는 잠자코 앉아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다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지금 욕을 보던 것을 생각하고 분에 못 이겨서 쓴 눈물이 서며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 따님은 어디로 찾아 나선 것인가요? 경애는 한참 만에 목소리를 가다듬어 가지고 묻는다. 삼청동 110번지라던가? 경애는 발딱 일어선다. 두 눈은 금시로 마르고 복수의 일념에 타는 살기가 쭉 내솟았다. 에구 천만에 이러고서 또 어디를 가신다 말이오? 조덕기 씨도 간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필순이 모치는 지성으로 말렸으나 이 근처 인력 그 방이 어디냐고 연애 물으며 쏜살같이 달아나간다. 필순이 모친이 쫓아나가보니 경애는 인력 그 방을 찾아가는지 종점편으로 종종 걸음을 쳐간다. 아까 인력에서 내릴 때는 곧 쓰러질 것 같더니 저렇게 생기가 도로란 것을 보면 도로라다는 높이 솟아 우뚝하다는 뜻입니다. 저렇게 생기가 도로란 것을 보면 악이 받쳐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곤욕을 당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병화가 붙들려 갔다는 바람에 눈이 뒤집힌 모양이다. 경애는 인력거방을 찾느라고 진명여학교 편으로 꼽들려는 모양이더니 주춤 서며 멀리 바라보는 그 동이다. 이것을 본 필순이 모친도 정신이 획 돌며 길로 나서서 부연 달빛에 비춰보니 검은 그림자 한 떼가 이리로 향하여 온다. 설마 이 밤중에 추성문으로 넘어오랴 싶었으나 경애가 곧장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필순이 모친도 정신없이 뛰기 시작하였다. 의외다. 좌우로 부축을 해서 앞에 선 사람은 분명히 자기 남편이다.
그 뒤에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은 누굴까? 미처 덕기가 배 두루마기를 입었을 것은 생각지 못하였다. 경혜가 달아나서 매달리듯이 붙드는 사람은 병화였다. 이게 웬일이냐? 에구머니 생사람을 이게 무슨 일이냐? 모치는 숨이 턱턱 막히며 우는 소리를 뜬다. 떠들지 마라. 딸과 외투 입은 원삼에게 부축된 남편은 숨이 턱에 받는 소리로 말렸다. 제 애비 어미를 죽이는 원수란 말이냐?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니? 선생님은 어떠시냐? 병화는 인력거꾼에게 부축이 되었는데 그래도 걸음은 싱싱히 걷는다. 먼저 가셔서 자리를 펴놓으시고 방에 불이나 떼놓으셨는지? 배 두루마기에 중절모자를 쓴 덕기가 병화 옆에서 걸으며 주의를 시켰다. 필순이 모치는 울며 불며 천방지축 앞서 달아난다. 처음엔 청요리집에 가서 섭디까? 하고 경혜가 묻는다. 청요리집이라니? 병화는 코피가 나서 손수건을 오래 막았기 때문에 코먹은 소리를 하나 흥분된 기운 있는 음성이다. 그럼 청요리집 안 가셨구려? 망할 놈들. 청요리집에 붙들려 갔던 게로군? 예, 술이 얼쩡히 취한 놈이 파컷으로 와서 당신이 급히 오란다고 하기에 따라갔더니 새 놈이 앉아서 찍고 까불고 마냥 먹고 그리고 간조는 셈을 하는 겁니다. 간조는 날들어 하라고. 경혜는 치가 떨리는 소리를 한다. 그러기로 당신까지야 그럴 게 뭐 있나? 덕기가 한마디 한다. 손은 대지 않았겠지? 병화가 천천히 묻는다. 개돼지 같은 놈들이 무슨 짓을 안 하겠기여요?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까? 병화는 자기 맞은 것은 여하간에 경혜에게까지 손을 대다는데 가슴이 아프고 분통이 터진다. 차차 이야기하죠. 한데 어디를 다치셨소? 결리거나 쑤시진 않우? 쑤시긴 아무렇지도 않지만 코피가 좀 나서. 병화는 의외로 태연하다. 어디서 뒹굴었기에 모두 진흙투성이쇼? 몇 놈이나 돼요? 모두 6놈이나 되지만 술 먹은 새 놈이야. 아마 그놈들이 청요리집에서 온 놈이겠지만은 되레 혼 좀 났을걸? 겨우 상점 앞에 와서 불빛에 보니 그 꼴이랑 당자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을 두고 녹인 수렁이 그중만 살얼음이 잡힌 데서 30분 넘이나 뒹굴었으니 양복은 진흙으로 배접을 한 거나 다름없고 손과 얼굴이랑 차마 볼 수가 없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필순이 붙이는 오히려 얼굴은 상한 데가 없으나 병화는 넉질을 한 진흙 위에 선지피가 고랑을 쳐서 흐르고 입과는 사람 잡아먹은 호랑이의 입이 저럴까 싶었다. 오른 손등은 깨물렸는지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고 그저 피가 줄줄 흐른다. 구경꾼이 모일까 보아서 옆 골목쟁이로 해서 안으로 데려다 놓고 씻기고 벗기고 하기에 한참 부산하였다. 그동안의 덕기는 이때껏 따라온 인력거꾼에게 후히 행하를 하여 돌려보냈다. 이것은 수화동서 타고 간 인력거꾼이다. 인력거는 삼청동 편 돌청계 아래 놓아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추성문 안으로 넘어가서 끌고 갈 모양이다. 덕기는 인력거를 타고 화계동으로 가서 원삼이를 불러가지고 앞장을 세웠으나 무슨 일이 있을까 보아 인력거꾼까지 응원대로 데리고 다닌 것이었다. 그 다음에 덕기는 원삼이를 시켜서 가게 빈지를 얼른 들이게 하고 일변 전화통에 매달려서 자기 집 단골 의사를 불러내고 섰다.